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질 건강튜브의 상큼발랄 MC 백주훈입니다. 여러분, 코가 자주 막히거나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중격 만곡증이나 만성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비중격 만곡증 그리고 만성비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해결사 조앤문화병원의 최병건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앤문화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고 있는 최병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앤문화병원의 최병건 과장님. 정말 귀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 만성비염, 비중격 만곡증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겪고 계신 질환입니다. 네, 과장님, 이 만성비염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비중격 만곡증, 이 발음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이 두 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만성비염 말씀드리기 전에 비염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께 비염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렸을 때 굉장히 놀라시면서 전혀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었는데 처음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코감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알레르기 말고도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많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에 생기는 감염성 비염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 이상에 생기는 어떤 비염이라든지 심지어 약물에 의해 생기는 약물성 비염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일단 코 안에 염증 물질들이 쌓이면서 코가 붓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생기고 재채기가 나고 간지럽고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치료가 잘 안 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비염이라고 부르고 비중격 만곡 같은 경우에는 만성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코하고 왼쪽 코 사이에 연골과 뼈로 되어 있는 얇은 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비중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중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휘어지게 되면서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공기 흐름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역시 코 막힘을 유발시키면서 만성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중격 만곡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의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만성 비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코를 관과할 수 없는 것이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코라고 하면은 들이쉬는 숨들이 폐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코를 통해서 온도나 습도나 외부 물질 같은 것들을 걸러주는 필터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코가 막힘으로 인해 생략되고 바로 입으로 해서 숨을 쉬게 되면 바로 걸러지지 않은 이런 공기들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목이나 기관지 쪽으로 염증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수면의 질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면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다른 질환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성비염이나 어떤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간과하지 않고 치료를 올바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냐의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먼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든요. 항상 집에 청소만 하면 막 콧물이 계속 나고 재채기도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분명 제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알고 있는데 만성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 역시 비중격 만곡증과 같이 오랜 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만성 비염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알레르기 비염만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알레르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과민한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전구 물질 같은 것들이 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정상적으로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코나 목으로 들어왔을 때 특별한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이 이것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몸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몸에서 빨리 없애야만 되는 그런 물질들로 인식을 해서 그걸 없애기 위한 기전이 면역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몸 안에서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콧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빨리 빼내도록 하기 위해서 콧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염증 물질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 안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코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재채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특징적으로 소양증, 간지러운 증상이나 재채기 같은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와,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지금 굉장히 명쾌하게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얼굴의 가장 중심인 이 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최병건 과장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건강튜브의 오래된 친구, 우리 단짝 친구가 있죠. 바로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숍 올드머그인데요. 지금 댓글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평소 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올드머그 드립백 세트 여러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튜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코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네, 과장님, 저희 시작하면서 비중격 만곡증이랑 이제 만성비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두 질환 모두 호흡을 방해하는 질환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나요? 예,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이런 경우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같이 겹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항상 접촉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알러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어떤 비염 같은 상황에 오래 놓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러지 비염이나 만성 비염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 비염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만 먹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수술적인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비강 내부로 관찰을 해봤을 때 확실하게 연골 부위나 뼈 부위가 휘어져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영상학적 기법으로 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술적인 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데 비중격 만곡서부터 말씀드리면 비중격 만곡에 대한 수술은 코 앞쪽으로 절개를 2cm 정도 열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점막과 연골 그리고 뼈 부위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그 휘어져 있는 부분에 잘못 붙어 있는 점막과 연골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만 일부 아예 접힐 정도로 뼈가 휘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절개를 해서 떼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펴진 점막과 연골을 이제 앞쪽을 봉합을 한 후에 다시 휘어지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는 패킹을 양쪽 코에 넣고 한 이틀간 경과를 본 후에 그걸 제거하게 됩니다. 합의각계 절개술 같은 경우에 예전 방식으로는 양쪽의 합의각계를 완전하게 절단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예전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 공간은 넓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숨쉬기가 많이 불편해지는 빈 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레이저로 표면을 지지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고주파 침을 안으로 찔러 넣어서 표면을 놔두고 안쪽으로만 녹여서 안쪽에 있는 볼륨을 감소시켜서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게 미용적인 코 수술이랑은 다르게 이제 코 건강을 위한 수술이잖아요. 그럼 이 비중격 수술을 하는 김에 이제 코의 외형도 살짝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떤 외형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코 안에 절개도 해야 되고 안쪽에 어떤 실리콘이나 이런 삽입물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면 말고 안쪽에 휘어짐이나 코살이 부풀어짐에 의해서 막히는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수술적인 면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격 수술만으로는 외형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회복 기간이라던가
내가 숨이 좀 편하게 쉬어진다 느낄 만한 시기가 있을까요? 코 안의 절개는 한 1, 2cm 정도로 해서 코 속을 절개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연골하고 뼈 부위를 휘어져 있는 뼈 부위를 찾아서 그것을 교정하고 다시 절개해 놓은 부위를 봉합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한 이틀 정도는 코 안에 패킹을 막아놓게 되고, 그 패킹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다 가능하세요. 근데 안쪽에 딱지를 제거하고 이제 소독하고 하는 과정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 필요하고, 완전하게 다 아물게 되려면 시간은 한 3, 4주 정도 경과가 된 후에는 일상적인 내용이나 코로 숨 쉬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 수준까지는 되십니다. 그럼 이 수술이 혹시 많이 아픈가요? 이거는 워낙 이제 사람마다 워낙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수술할 때 많이 아파하실 상황이시라면 저신마취를 권유드리고, 부원마 치료는 잘 참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손을 대야 되는 범위가 적은 분들이나 잘 참으시는 분들한테는 부원마 치료도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코막힘이 심각한 아이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어른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소아는 아직 성장이 덜 끝났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씀에 있어서도 성장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약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한점이 있고, 수술을 했을 때 이후로 성장을 계속하면서 어떤 연골이나 뼈가 계속 자라면서 그 수술 자리가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그 다른 위치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그 절개나 수술 범위를 정해야 되겠고,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사춘기가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원래는 맞겠습니다. 그럼 수술까지 하면 완전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재발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재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재발이 보통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무래도 수술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의 원인이 되겠어요.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점점 염증이 활성화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수술 전과 같은 이런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서부터 이미 이제 알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알러지나 이런 질병적인 요인들이 수술 후에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코살이 더 부풀게 되니까 결국 3, 4년 정도 지난 후에는 알러지나 이런 것들로 인한 만성 비염으로 또 다시 회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성장을 통해서 그 자리가 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재발의 요인으로 또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관리를 좀 해줘야 되나요? 재발을 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알러지에 대한 어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겠는데, 주변 환경을 좀 더 깨끗이 하고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켰던 어떤 물질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비요법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좋겠고, 비염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오래 가는 그런 경우라면 어떤 약물 처치라든지 비강 세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술 후에 하는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만성비염과 비중격 만곡증을 애초에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초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성비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러지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알러지에 대한 처치나 약물 치료 혹은 예방적인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비중격 만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박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코를 크게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조금 조심해 주신다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중격 만곡증이 선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후천적인 이유로 생기는 거였네요? 주로는 후천적으로 생기고, 선천적으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눌리면서 생긴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생긴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런 경우 있겠고, 대개는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충격 같은 것을 받아서 연골이나 뼈 부위가 작은 휘어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돼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코막힘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꾸준한 관리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두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 건강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투 OX 퀴즈! 비중격 만곡증으로 생긴 만성비염은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아, X인가요? 네. 재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서 코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코에 비중격을 폈다 하더라도 예전서부터 만성적인 어떤 비염, 특히 알러지 비염 때문에 오랜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 수술로 알러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로도 알러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비염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코살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비중격은 큰 충격을 받지 않는 한은 재발을 하지 않겠지만 이 코살의 부풀어짐에 의해서 코막힘의 현상은 다시 한번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비중격은 다시 하지 않더라도 합의각계 절제술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역시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럼 과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성비염이 계속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 이게 만성비염과 다크서클이 상관이 있나요?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비염이 심해지게 되면 안면 쪽으로 혈관에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코살이 많이 붓게 되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 또 오래 늘어나게 되면 얼굴 쪽으로 지나다니는 혈류량은 늘어났음에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맥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정체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피부의 얇은 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눈 밑에 있는 피부가 제일 얇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쪽에 흐르는 혈류량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푸르스름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 다크서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부모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아 환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아의 만성비염, 편도 수술이 도움이 된다? 이건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 온가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만성 비염이 소아한테 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를 수술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이제 편도 비대나 아데노이드 비대를 동반하는 경우라면 아데노이드가 코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서 코 앞쪽으로 자꾸 염증에 대한 어떤 자극이 넘어가기도 하고 비강을 통해서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도 아데노이드와 편도 때문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편도 아데노이드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통기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아데노이드와 또 편도가 비대되어 있는 친구들은 또 보면 아무래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이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해소가 된다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두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염은 유전이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중간. 아, 세모예요? 네. 이유가 뭘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중에 한 분이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자녀 중에 약 30에서 50% 정도 알러지성을 갖는다는 보고가 있고 두 분 모두 부모님들이 알러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70에서 80% 정도 알러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알러지 비염 때문에 저희 외래에 오셔가지고 이 알러지 비염이 자신으로 인해서 자녀가 알러지 비염을 일으키게 된 것인지에 대한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알러지 비염과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겪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후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질도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향후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주제로서 더 적합하다고 보고 그리고 알러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는 완전한 관해를 이루고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0% 정도의 아이들은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더라도 증상에 어느 정도의 경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클 때까지만 조금 더 관리를 해준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덜지 않으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비염에는 관리가 최고네요. 무조건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코골이가 더 심해진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서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면 당연히 구호흡에 의존하게 되고 입을 벌리게 됐을 때 혀가
안쪽으로 좀 더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젖과 혀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그 공간 안에서 목젖이 떨리는 그런 현상이 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비염으로 코막힘 현상이 좀 오래 지속된다면 코골이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도 코골이 그리고 코막힘 심하시다면 꼭 우리 좋은 문화병원에 최병건 과장님 방문하셔서 검사 받으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비염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 아주 속속들이 다 알아간 것 같습니다. 이 정보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우리 최병건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코막힘이나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든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제공된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단순한 불편이 쌓이면 만성이 되고 그 만성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갉아먹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숨 쉬는 게 불편하다, 코가 막힌다 싶으시면요. 오늘 방송이 아주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코를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